2013 대한민국 미래 컨퍼런스가 오늘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려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의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 금융상품 키코의 불안전 판매와 불공정 거래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은행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내년에 지출될 예산안이 357조 7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김종수 한은 총재가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의 경제 불안이 선진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외국인이 다시금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2000선 포인트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구경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괜찮았는데요. 마감 시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26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26포인트 오른 2007.3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기관의 펀드 환매 압박에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외국인이 매수세를 키우며 지수는 다시 2000선 위로 올랐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773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22거래일째 순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기관은 투신이 펀드 환매 물량 1,300억 원어치를 내놓은 것을 포함해 613억 원어치의 순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도 1,169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과 비금속 광물, 의약품, 철강금속이 1%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건설업과 음식료품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2% 이상 올랐고 KB금융과 현대중공업, 현대차, LG화학도 상승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네이버는 하락했습니다. 또 현대제철이 6% 가까이 상승했고 CJCGV도 5%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자, 그럼 메디톡스가 3,900억 원의 기술 이전 계약 소식 때문에 급등을 했습니다. 자세한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톡스 제조업체 메디톡스가 미국의 원조 보톡스 제조업체와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맺으면서 급등했습니다. 메디톡스는 26일 코스닥 시장에서 12.32% 오른 15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4거래일 동안 주가가 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메디톡스는 이날 미국 엘러간사의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신경독소 후보 제품을 이전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과 관련된 총 금액은 3,898억 원으로 자기 자본의 706%에 달합니다. 메디톡스는 기술 이전 대가로 계약금 6,500만 달러를 받으며 개발 단계별 기술 수수료로 최대 1억 1,650만 달러와 판매 수수료로 1억 8,050만 달러를 받을 예정입니다. 메디톡스 측은 제품을 생산하면 엘러간이 국내와 일본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독점 판매하는 방식이고 국내 시장의 판권은 메디톡스가, 일본 시장은 공동으로 판매하는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동원수산의 왕윤국 회장이 별세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경영권 분쟁이 다시금 재점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주가가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 주시죠. 네, 동원수산의 창업 중인 왕윤국 명예회장이 이날 별세했습니다. 이날 동원수산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4.91% 급등한 13,100원의 거래를 마치며 최근 4거래일 동안 상승했습니다. 동원수산 관계자는 금일 새벽에 왕 명예회장이 향년 92세로 별세했다며 장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동원수산은 왕 명예회장의 두 번째 부임인 박경임 씨와 전처의 아들인 현 왕기철 대표 간의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박 씨는 대표 교체를 요구하며 장내 매수를 통한 지분 확보에 나서 주가가 단기간에 8,000원에서 3만 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 씨는 왕 명예회장의 첫째 아들인 왕 대표를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자신의 딸인 왕김이 식품사업부문 전략기획 총괄상무를 신규 이사 후보로 선임하겠다는 주주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때 왕 명예회장의 지시로 왕 상무를 신규 사내이사로 임명하고 기존 왕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경영권 분쟁의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현재 왕 대표의 지분율은 0.50%, 15,200주에 불과하지만 왕 대표 측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면 약 44만 2,865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왕 명예회장을 제외하고 왕상무와 박 씨의 보유 지분보다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 권리 행사는 2012년 12월 29일부터 내년 11월 29일까지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구경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 센이 주최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한 대한민국 미래 컨퍼런스가 오늘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려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사회적 갈등 해결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주제로 김현희 보스턴 컨설팅그룹 아시아유통부문 대표가 선진국가가 되기 위한 공공민간 부문의 구조와 역할이라는 주제의 기조 연설을 통해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과 뜨거운 박수를 이끌어냈습니다. 먼저 김광두 원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불신과 갈등이라며 국가 시스템을 소통이 잘 되고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갈등과 불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사람이 존중받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기조 연설자인 김현희 대표는 오랫동안 기업 컨설팅을 해온 전문가답게 민간 영역에서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김 대표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닥칠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은 고령화 문제라며 앞으로 3년 이내 OECD 평균치를 넘어서는 등 빠른 속도로 고령화 인구가 늘고 있어 국가 경제에 주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공공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의료 시스템과 연금 체계를 민간 부분에서 대응하고 국가 등 공공은 일부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를 보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인사말에서 서울경제신문의 국가 시스템 개조 시리즈는 정치와 경제, 행정사회 등 전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바와 고민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정부도 국민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의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 키코의 불안전 판매와 불공정 거래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은행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키코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이 우리와 시티,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각각 원고 패소 및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키코에 대해 환율 상승 시 손실이 발생하지만 보유 외환에서는 이득이라며 환해지 상품 선택은 기업이 결정할 문제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은행이 파생 상품을 거래할 때는 고객이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환해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기업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내년에 지출될 예산안이 357조 7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보건과 복지, 고용 분야 예산을 105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렸지만 전체적인 초점은 경기 활력과 성장에 맞췄습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 수혜 범위가 공약보다 줄어드는 등 복지 공약이 일부 축소돼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둘러싼 공약 후퇴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이 경제 활성화와 국정 과제 이행, 재정 건전성 유지 등 세 가지 큰 과제의 절충점을 찾느라 고민했다며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복지 수요를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중수 한은 총재가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의 경제 불안이 선진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 컨퍼런스에서 양적 완화 축소로 시장이 불안해지면 신흥국은 자기 보호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주요국 경제에 다시 부메랑이 돼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진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신흥국에서 자본이 유출되고 성장세가 꺾이면 결국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에도 스스로 찬물을 끼얹는 격이란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어 이를 고려해 각국이 타국에 대한 영향을 감안해 정책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신흥국엔 양적 완화의 부정적 파급 효과를 막으려면
금리 정책보다 거시 건전성 규제를 활용하는 게 더 나은 방안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기초연금의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었죠.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을 주겠다 하는 내용과는 달라서 연금 지급 대상과 그 규모가 크게 축소된 양상입니다. 이 소식을 사회부 임진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임진혁입니다. 네, 정부안대로라면 기초연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주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까? 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산출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기준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은 소득 인정액 83만 원 이하, 부부 노인은 133만 원 미만이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인데요.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인 노인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20만 원을 모두 받는데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의 90%인 353만 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1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1년에 만 원꼴로 수급액이 줄어드는데요. 아무리 가입 기간이 길어도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준인 10만 원은 계속 보장됩니다. 네, 이 소득 인정액은 재산 가치를 고려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쉽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구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부동산 또 금융재산 얼마나 갖고 있어야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대도시 지역에서 공시지가로 4억 6천만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노인 부부는 소득이 한 푼도 없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주택 가격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132만 8천 원 기준을 넘기 때문인데요. 홀몸 노인일 경우 집값 기준은 3억 원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명의의 부동산이 없이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 부부 노인은 3억 4천만 원, 혼자 사는 노인은 2억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받는 기초연금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국민연금 납부해온 사람들은 좀 억울하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이 가입 기간이 긴 사람들이 불리하게 결정되는 거, 이 부분은 어떤 건지요? 설명 좀 주십시오. 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년이 넘어가는 사람은 1년씩 길어질 때마다 수급액도 만 원씩 줄어듭니다. 2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 원만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은 현재의 청장년 세대들은 노인이 됐을 때 평균 가입 기간이 대부분 20년을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 가치 기준으로 10만 원대 초반에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서 기초연금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에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길다고 꼭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길어지면 기초연금액은 월 6,700원 감소하지만 국민연금으로부터 월 만 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기 때문에 장기 가입이 유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엄연히 별개인 만큼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기초연금을 덜 받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엄연히 다른 연금인데도 이게 연계돼서 계산이 된다는 게 얼핏 듣기에도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살펴봐야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기초연금이 당초 대선 때 내걸었던 공약과 상당 부분 많이 달라지고 오히려 좀 후퇴했다라는 그런 비판도 많습니다. 야권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반발이 꽤나 뜨겁죠. 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반발이 거셉니다. 시민단체들은 노인 세대는 재산과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노인 빈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이 허황됐다고 지적하며 공세를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부는 이달 중 기초연금 법률안을 만들어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7월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반발이 큰 만큼 법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의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비자들의 경기 상황 인식을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2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CSI가 하락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입니다. CSI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가구가 많다는 의미고 아래면 그 반대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여름부터 이어진 전세가 상승에 더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늘어난 지출로 가계의 추가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SK네트워크스가 하나투어와 함께 국내 최초로 전기 렌터카가 포함된 여행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출시되는 이 상품에는 SK네트워크스가 전기 렌터카 레일을, 하나투어는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숙박지를 제공합니다. 레일을 완전히 충전했을 때 운행거리는 약 100km로 제주도에서 하루 동안 이용하는 데 충분합니다. 20-30분이면 가능한 급속 충전 인프라도 숙소뿐만 아니라 중문단지 등 제주도 주요 관광지 21곳에 구축돼 있습니다. 완속 충전 인프라는 제주도에 300여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포스코가 러시아 극동 지역의 인프라와 자원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포스코는 박기용 사장이 어제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극동개발부 장관과 극동 지역의 주거시설, 항만 건설 및 자원개발 등의 상호 협력하자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코가 현재 러시아 극동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포스코는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의 조립주택 건립, 아무르제철소 위탁 운영, 항만 건설 등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형 내 집 마련 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 달부터 0.15%포인트 내립니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9월까지 석 달 연속으로 인상됐다가 이번에 인하됐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로 대출기간 10년에서 30년 만기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유보금자리론 기본형 금리는 연 4.3에서 4.55%에서 연 4.15에서 4.4%로 낮아집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